청소년을 위한 시크릿 6번 마지막 편입니다. 단 1%만이 알았던 꿈과 희망의 비밀. 6번째 얘기, 나만의 비밀. 미래를 위한 나만의 비밀을 만들어라. 길을 찾아라. 꿈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첫째, 영어바우가 되겠습니다. 둘째, 케네디가 이 여성과 결혼하겠다. 셋째, 미국의 주지사가 되겠다. 영화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이렇게 자신의 길을 정했습니다.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건너온 가난한 이민 가정의 아들이자 몸이 약한 어린이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다는 기회의 땅 미국으로 건너왔지만 성공은 멀게만 느껴졌지요. 그럼에도 그는 남몰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허무맹랑한 정도로 서로 연관성이 없고 실현 가능성은 더더욱 없어 보이는 목표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가 가진 재주는 보디빌딩이었습니다. 지금의 단단한 근육질의 몸을 보면 잘 상상이 되지 않지만 어릴 때 아놀드는 몸이 약했습니다. 부모님은 몸이 약한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저런 운동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 아놀드는 몸이 튼튼해졌을 뿐만 아니라 운동에 대한 자질을 깨닫고 자신감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가 원대한 포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운동을 통해 경험한 하면 된다는 자신감 덕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15살부터 보디빌딩을 해서 여러 대회 참가하여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꿈꾸는 길은 보디빌딩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이란 여행은 미지의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여행자는 처음 떠나는 길에서도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금방 방향을 정하고 꿋꿋하게 길을 갑니다. 또 어떤 여행자는 여러 방향으로 헤매다가 뒤늦게 길을 찾기도 하고 영영 길을 찾지 못한 채 헤매다가 정해진 시간을 끝내고 마는 여행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행에서 자신의 길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여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미래를 위한 자신만의 비밀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놀드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비밀을 키워나갔습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뚜렷한 방향으로 걸어 무명배우에서 세계적인 스타로 다시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로 한 단계씩 자신의 꿈을 향해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하나를 이룰 수 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도 나처럼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명강사이자 사업가로 성공한 진수 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놀드에게는 정말 몸뚱이밖에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놀드는 분명한 자신만의 비밀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하여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무명 배우를 생활을 시작합니다. 처음엔 너무나 단역뿐이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보디빌더를 그만둔 무명 배우 아놀드에게 어느 지역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뭘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가 될 것입니다. 이 대답에 기자는 내심 상당히 놀랐습니다. 겨우 지역 신문에 나오는 무명 배우, 이민을 왔기 때문에 아직 오스트리아식 억양이 강하게 남아 미국식 발음이 어색한 이 보디빌리 출신의 배우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헐리우드 최고의 스타가 되겠다고 답하니 말입니다. 무슨 수로 헐리우드 최고 스타가 되겠다는 말입니까? 아놀드는 여전히 확신에 차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미 다 이룬 것처럼 나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겁니다. 그는 몇 년이 지난 후 자신의 말을 증명으로 하듯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통해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폭넓은 연기력과 이미지 변신으로 블록버스터 영화의 주인공이자 할리우드의 흥행 보증 수표로서 세계 영화 팬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꿈 영화 배우를 기대 이상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로서의 성공은 아놀드의 인생 시나리오에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를 이루자 아놀드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목표로 성큼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스타가 된 그는 방송계와 쉽게 연이 닿았고 케네디가 출신의 방송인 마리아 슈라이버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아놀드의 두 번째 계획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죠. 마리아 슈라이버와 결혼함으로써 아놀드는 명문 케네디가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목적을 위해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향하는 바대로 살아가다 보니 원하는 대로 이룬 것입니다. 현재 마리아와 아놀드는 서로의 이남이녀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놀드의 곁에는 늘 마리아가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놀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제 56살의 중년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와서야 나만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성취한 사람에게는 다음 목표의 성취가 성큼 가까워집니다. 하나의 목표를 성취하면 다음 목표도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아놀드처럼 꿈과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도 바로 믿음입니다. 비밀의 문은 두드리는 사람에게만 열린다. 아놀드 슈워제너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당선. 2003년은 아놀드의 해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보디 빌더이자 영화배우 출신인 아놀드 슈워제너거를 새로운 주지사로 선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한반도의 2배에 가까운 크기로 미국 내에서는 영향력이 막강한 주입니다. 당시 캘리포니아는 체계적이지 못한 게 이런저런 사업을 벌려놓기만 한 주정부의 살림 탓에 큰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아놀드가 주민들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2003년 주지사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것입니다. 선거운동 당시 행정 경험이 없다시피 한 약점도 아놀드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 행정가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경제 자문을 투자의 달인이라 일컬어지는 월런 버핏에게 맡겼고 조지 술추 전 국무장관에게도 손을 잡았습니다. 영화배우에서 전문 정치인으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그는 마침내 주지사가 되겠다는 꿈을 실현했습니다. 원래 목표였던 2005년보다 2년이나 빠르게 꿈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영화배우의 꿈, 케네디가 여성과의 결혼, 그리고 주지사 당선에 이르기까지 그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실현되었습니다. 작품성 있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나리오가 탄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인생은 예행 연습이나 사전 답사 같은 것을 허용될 수 없는 완전한 생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이고 탄탄한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은 참고가 될 뿐 나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창작의 고뇌를 거듭하며 나에게 딱 맞는 나만의 시나리오를 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숨겨진 비밀을 캐내는 일과도 같습니다. 작은 계획부터 실현하여 점점 큰 계획으로 나아가세요. 성공을 향한 비밀의 문은 두드리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어쩌면 비밀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기대도 계획도 없습니다. 미래가 두렵다면 그만큼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탄탄한 목표를 세우고 철저한 계획을 구상하는 것뿐입니다. 목표를 하나씩 이뤄내고 계획을 실현할 때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지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인 클라이막스가 성큼 다가와 현실로 펼쳐질 것입니다. 당당하라. 장애도 기회가 된다. 이유 없는 시련은 없다. 다리가 왜 이러지? 스티븐은 순식간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체구가 작긴 했지만 건강하고 활달한 스티븐은 얼마 전부터 걸음걸이가 조금씩 이상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을 때 다행히 이가 부러진 것 외에는 많이 다치지 않았지만 의사는 다소 염려스럽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스티븐은 불길한 예감을 애써 지우려 노력하며 치과 의사가 안내해주는 대로 큰 외과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입니다. 류게릭병이라고도 하죠. 신경이 점점 약해져 근육이 생약해지는 병인데 처음엔 손과 발이 약해져서 물건을 들거나 걷기가 어려워집니다. 점차 병이 온몸에 퍼져 숨쉬는 근육까지 약해지고 결국 호흡조차 힘들어 사망하게 됩니다. 병의 원인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치료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은 보통 몇 년 내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게릭병이라니. 스티븐과 그의 어머니는 길을 의심했습니다. 이제 겨우 20살을 넘긴 앞날이 창창한 물리학도인 그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케임브리지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종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근육이 마비되거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해 죽어가야 하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스티븐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듯 누게리병 진단을 받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스티븐 호킹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는 지금 그를 아인슈타인 이후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부릅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우주의 비밀을 풀어낸 이 위대한 과학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체적 장애는 자신의 온전한 삶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인생에 대한 설계로 꿈에
부풀 나이에 죽음의 판정을 받는다 하면 누구나 절망과 상실감에 빠질 것입니다. 병과 싸움을 벌이기도 전에 도저히 치료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스티븐 역시 모든 전의를 상실한 채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곧 죽을 테니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조정 선수로 계속 활동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서히 팔다리와 온몸에 마비가 진행되어 장애인이 되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티븐이 진정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고 세계 무대에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장애인이 된 이후였습니다. 병과 장애가 그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진념을 발휘하여 우주에 대한 연구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실험은 없습니다. 스티븐에게 닥친 병과 장애는 오히려 그가 위대한 물리학자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몸이 마비되어 가는 시련 속에 젊은 물리학도는 자신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우주의 비밀을 푸는 일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연구에 매달렸으니까요. 나에게 시련이 닥쳤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시련이 나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시련이 닥칠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스스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강한 의지를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된다. 지금까지 확인된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블랙홀이 에너지를 내뿜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블랙홀은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점차 수축하는데 이 과정에서 온도와 중력은 무한대로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고 결국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블랙홀은 영원하지 않으며 증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스티븐이 학술회의에서 이렇게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그의 논문을 휴지 조각에 비유하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스티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옳으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논문을 세계적 권위의 과학 잡지 네이처지에 보냈습니다.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 마침내 논문은 게재되었고 그의 이론은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스티븐의 능력과 명성을 인정해 그의 여름 글을 왕립학회 회원으로 선출했습니다. 32살의 젊은 물리학자가 왕립학회 회원이 된 예는 일찍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몇 년 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학자로서 최고의 자리인 루카시안 교수가 되었습니다. 중력을 발견한 뉴턴 역시 루카시안 교수직을 지냈지요. 드디어 스티븐 호킹 박사는 세계적인 과학자인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과학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병을 앓는 물리학자는 전 세계를 누비며 자신의 학설과 연구 결과를 전하면서 찬란한 스포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나는 행운아입니다. 몸이 마비되었기에 어디를 다니거나 운동을 할 수도 없고 어떤 일로도 시간을 보낼 수 없는 나는 오직 연구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마비된 나는 정말 행복한 물리학자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막히고 길이 끝난 그 자리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더욱 위대한 스티븐 호킹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람이 몰아치면 풍차를 돌려라. 장애나 역경을 만나면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라는 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역경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스티븐 역시 그런 마음으로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사람은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데는 건강한 몸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우주 끝까지 가볼 수는 없으니까요. 스티븐은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었지만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병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목소리도 작아져서 바로 옆에서야 겨우 알아들을 정도가 되었고 폐렴으로 기관지를 절개했기 때문에 아예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손가락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그는 스위치를 조정하여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가 앉아있는 컴퓨터 의자의 센서가 스티븐의 솔릴림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게 도와주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연구를 계속하여 2004년에는 자신이 과거에 발표한 이론의 모순을 스스로 인정하고 블랙홀 정보 패러독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의 우주에 대한 사랑과
연구는 끝없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주처럼 넓고 깊게 말입니다. 난세가 영혼을 낳듯 어쩌면 스티븐에게 장애란 자신의 잠재력을 모두 끄집어낼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조종 선수를 꿈꾸었던 그는 더 이상 보트를 저어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모든 시간을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으니까요. 작은 바람이 불어오면 작은 바람개피를 돌리고 큰 바람이 불어오면 풍차를 돌리면 됩니다. 불운이 닥쳤다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으며 남과 다른 나의 모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일에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장애조차져도 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나만의 피터 레빗을 창조하라. 나만의 세계가 꿈으로 이루어진다. 피터, 이리 와. 소녀가 손을 내밀자 옷을 입은 작은 토끼 피터가 깡총 뛰어서 소녀의 따뜻한 손 위로 올라섰습니다. 소녀는 털을 쓰다듬으며 피터의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만져주었습니다. 어느새 저녁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비어트릭스, 비어트릭스. 소녀를 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자 피터는 소녀의 손 위에서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지더니 어느새 숯불 사이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옆의 개울에서는 폴짝 개구리가 뛰어갔습니다. 소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 피터, 개구리야. 너도 내일 또 만나? 집에 돌아온 소녀에게 어머니는 잔소리를 했습니다. 여자애가 옷이 그게 뭐니? 온통 기늑투성이잖아. 소녀가 입을 꼭 다물고 풀이 죽은 얼굴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상류층 가정에서 그러했듯이 소녀 역시 학교를 다니지 않고 가정교사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소녀에게는 친구가 거의 없었고 대신 나무, 풀, 토끼, 고양이, 개구리 등이 친구였습니다. 100년도 훨씬 전의 영국, 여자는 얌전히 성장해 부유한 집안에 시작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 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 역시 딸을 숙녀로 잘 길러 부잣집에 시집 보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녀의 꿈은 달랐습니다. 방에 돌아오자 창밖에서 펄짝 피터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피터! 소녀는 반갑게 피터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녀는 자연의 벗을 삼아 하루를 보내고 자연과 대화하며 생활했습니다. 숲에서 본 동물들을 언제나 소녀의 상상 속에 함께 머물렀고 때로는 착한 동물로 때로는 짓궂은 동물로 변하기도 하면서 온갖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유달리 동물을 좋아하던 소녀는 생동감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스케치북에 그렸습니다. 피터 역시 그녀가 그린 귀여운 토끼였습니다. 소녀가 그린 동물들은 스케치북 속에서 튀어나와 그녀와 대화하고 뛰노는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버타는 생활. 그것이 소녀의 꿈이자 소녀만의 세계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처럼 동물들이 살아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거기서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어. 매일같이 옷에 진흙이 묻었다고 야단을 맞아도 여자들은 커서 좋은 집에 시집가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도 소녀의 눈은 언제나 자신이 만든 세계, 자연과 더불어 움직이는 세계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현실 속의 어떠한 변화도 그녀의 세계를 흔들어 놓거나 깨버리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사랑받는 피터 레빗 이야기는 이처럼 소녀가 꿈꾼 세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남과 다르게 상상하라. 그리고 소망하라. 당신 그림에서는 당근 썩는 냄새가 납니다. 소녀가 된 비어트릭스 포터는 자신이 만든 그림책을 들고 여러 출판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귀여운 토끼들이 생생하게 살아서 사람과 똑같이 대화를 나누고 가족을 이루고 사랑하고 갈등하고 화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녀의 책 속에 담겨 있었지만 그 매력을 알아보는 출판사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토끼들이 장뜩 나오는 비어트릭스의 그림책을 보고 당근 썩는 냄새가 난다고 악평하는 출판사도 있었지요. 그러나 현실적인 장벽이 그녀의 세계를 짓밟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온갖 즐거운 상상과 따뜻한 소망으로 채워져 있었으니까요. 동화책을 내겠어요. 처음 비어트릭스가 이렇게 말했을 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고 아버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한창 지나도록 그림만 그리는 딸이 30대 중반이 되어서도 결혼할 생각은커녕 책을 내겠다고 말했으니까요. 여성은 직업도 가지지 않던 시대에 비어트릭스의 결심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 노만 오른만이 그녀의 세계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출판사의 신슐렉이 편집자였던 그런 비어트릭스와 함께 아름다운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그들을 가로막았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지요. 두 사람이 세상에 나오는 피터 네빈 이야기는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순식간에 비에터 트릭스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창조한 동물들의 세계는 곧이어 수십 가지 이야기로 창작되어 책으로 쏟아져 나왔고 인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피터 레빗 열풍이 일자 미국의 월트 디즈니가 피터 레빗을 영화로 만들자는 제안까지 합니다. 그러나 비어트릭스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의 피터 레빗은 지금 그대로의 피터 레빗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결정이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당시 미키 마우스 등의 성공으로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었기에 피터 레빗을 영화한다는 것은 커다란 성공을 약속하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비어트릭스는 월트 디즈니의 영화 세계는 자신의 색깔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남의 것을 기웃거리거나 흉내내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만의 캐릭터를 상상하고 소망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키워 나갔습니다. 숨겨진 나만의 피터 레빗을 찾아라. 비어트릭스의 캐릭터들은 바라만 보아도 포근하고 정감이 넘칩니다. 자연의 생동감이 그대로 묻어나지요. 그녀의 그림이 사람들을 매료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만의 세계와 색깔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그림에는 자연에 대한 독특한 해석과 인간 세상에 대한 은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나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독창적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그녀 자신이 소망하고 상상해온 세계였기에 세상을 놀라게 할 흡인력이 있었습니다. 비어트릭스는 자신의 세계를 평생 지켰습니다. 비록 노먼 워런의 갑작스런 죽음을 겪으며 슬픔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녀는 시골 마을에서 검소하게 살면서 창작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책을 팔아 모은 재산을 내셔널 트러스트라는 자선단체에 기부했고 지속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모든 이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남다른 나의 모습을 갖는다는 건 단지 머리 색깔을 바꾸거나 튀는 옷차림을 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어떤 세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겉모습은 누구나 특이하게 가꿀 수 있고 흉내낼 수 있지만 자신만의 세계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흉내낼 수 없습니다. 내 인생 안에 숨겨진 나만의 피터 레빗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숨겨진 취향과 적성, 희망 등을 관찰하고 끈질기게 질문하면서 답을 찾는다면 언젠가는 나만의 피터 레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빨리 발견할 수도 있고 조금 늦게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만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 세계에 사로잡힐 수 있다면 우리는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시간에 빼앗긴 시간, 눈 깜짝할 새에 흘러 보낸 시간, 그리고 사로잡힌 시간이 있다. 세계적인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게임에 사로잡힌 시간, 사랑에 사로잡힌 시간, 공부에 사로잡힌 시간, 취미생활에 사로잡힌 시간. 소중한 나의 시간을 보람없는 일들에 사로잡힌 채 흘려 보내지 마세요. 나의 인생을 사로잡힌 시간들로 채울 숨겨진 나만의 피터 레빗은 어디 있을까요? 멀리 있지 않을 겁니다. 비어트릭스의 피터 레빗은 그녀가 어릴 적부터 기르며 함께 놀던 토끼 벤저민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항상 주변을 관찰하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만의 세계에서 나의 힘으로 찾아낸 피터 레빗이 그림 속에서 톡 튀어나와 꿈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해피엔딩을 믿어라. 당당히 실패하라. 성공은 실패 다음에 온다. 이제 정말 끝인가? 더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월터 디즈니는 울부짖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의 이름을 화려하게 성공한 기업가로 기억하지만 그도 처음에는 참으로 운이 따르지 않은 불행한 남자였습니다. 불행한 성장 과정을 거친 것은 물론이고 사업가로 원대한 목표를 품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들을 했지만 결과는 늘 절망적이었습니다. 막대한 부채와 재기하기 힘든 상황들이 그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아내와 형 로이가 그를 돕기 위해 애썼건만 결과가 절망적이니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에서 더욱 괴롭기만 할 따름이었습니다. 월트
월트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에 찌든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종종 가혹한 매질을 가했고 가난과 폭력을 견디지 못한 두 형은 가출을 했습니다. 무서운 아버지 밑에 둘만 남은 형과 월트는 서로 의지하며 성장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 월트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뒤 광고 대행사에서 사파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창의성이 부족해요. 해고입니다. 신문사에서도 해고를 당한 월트는 만화 영화에 관심을 갖고 단편 만화 영화를 만들어서 지역 극장에서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또다시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그는 헐리우드로 가서 영화사에 취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가 부도나고 말았습니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직업 소개서를 전전하며 이력서를 제출했지만은 그를 받아주겠다는 회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길을 모색하던 그는 1923년에 형 로이와 친구 한 명과 함께 디즈니 브라더스라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차렸습니다. 자본도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재능이 있던 그는 검은색 토끼 오즈 월드라는 캐릭터를 개발하여 유니버셜사를 통해서 배급의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결과는 실패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작품을 성공시키고도 다른 회사의 수익을 모두 도둑맞다니. 사업에 영악하지 못했던 그는 캐릭터를 유행시키고도 모든 수익이 유니버셜사로 돌아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막혀버렸습니다. 그는 창고에서 궁핍한 생활을 전전하다가 결국 시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와 불운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청년 월트 디즈니. 그러나 그의 이름을 현재 전 세계 어린이에게 꿈과 재미를 선사하는 디즈니랜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디즈니랜드를 만든 월트 디즈니의 인생 초반전은 이렇게 실패로 가득했죠. 우리에게 실패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우리에게는 더 많은 실패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잡지 타임과 라이프 등을 제작한 타임 오너 사의 회장 겸 CEO인 앤 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해 보았나요? 월트 디즈니만큼 고생과 실패를 해본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한 채 앉은 자리에서 몸만 사리다가 시간을 모두 낭비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당당하게 실패하십시오. 실패의 경험 없이는 성공에 닿을 수 없습니다. 행운은 마지막 실패 뒤에 숨어있다. 생지, 검은색 토끼가 아니라 생지 말이야. 생지면 어때? 기차에서 월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시골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귀여운 생지 한 마리가 떠오른 것입니다. 검은색 토끼 오즈 월드 대신에 생지라면 어떨까? 그는 생지 캐릭터를 구체화하며 스케치를 해보았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할까? 모티머? 그의 아내는 모티머보다는 부르기 편한 미키가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미키 마우스야. 바로 그거야. 드디어 운명의 신이 월트에게 미소를 짓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친지에게 돈을 빌려서 다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요. 1928년 11월 18일 일요일. 마침내 미키 마우스가 7분짜리 영화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리와 동작이 함께 녹음된 최초의 만화 영화였습니다. 미키가 휘파람을 불며 화면에 귀여운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이 이 앙증맞은 생지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숱한 실패와 역경을 견뎌낸 젊은 사업가에게 드디어 진정한 성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월트의 숱한 실패를 넘어 미키마우스의 행운이 마스코트가 되어 휘파람을 불어준 것이죠. 미키마우스로 성공한 그는 1937년에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를 내놓았고 피노키오, 환타지아, 밤비 등을 연이어 흥행시켰습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젊은 시절에 겪은 모든 경험이 나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그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소중한 배움의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는 좌절만 하고 있기보다 실패한 경험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성공의 비결을 터득해 갔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꿈을 실현한 사업가요. 이상가로서 이름을 빛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실패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시나리오를 써라. 디즈니랜드는 월트 디즈니가 건설한 마법의 공간입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바라보며 즐기는 공간, 이곳에서는 슬픔과 어둠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암울한 성장 과정을 거치고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월트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늘 환상적인 미래를 구상했습니다. 디즈니랜드의 세계는 월트가 꿈꾼 총 천연색 미래였습니다. 월트가 대규모 테마파크, 특정 주제를 정해 그에 맞는 오락시설과 건축 등의 연출을 하는 공원을 건설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그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테마파크의 개념조차 알지 못하던 때였으니까요. 심지어는 그의 사업을 돕던 형 로이까지 이렇게 염려했을 정도였습니다. 월트가 종종 미친 일을 하긴 하지만 이번엔 정말 미친 일이야. 그러나 월트에게는 보였습니다. 꿈의 동산, 어린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기존의 유원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광경이 그는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인생의 시나리오를 써왔으니까요.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됩니다. 첫 번째 창조는 가슴 속에서, 두 번째 창조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죠. 월트는 언제나 마음속으로 미래를 창조하고 노력함으로써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단지 사업가로서가 아니라 꿈꾸는 사람, 이상을 실현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쉽게도 그는 디즈니랜드의 완공과 개장을 보지 못하고 폐암으로 사망합니다. 그도 이렇다 할 흥행작을 내지 못하던 디즈니를 부활시킨 것은 1989년에 나온 인어공주였습니다. 이어 알라딘, 미녀와 야수 등이 응함으로써 디즈니에 사는 전성기의 명성을 되찾습니다. 안데르센이 지은 동화 인어공주가 죽음으로 끝나는 슬픈 사랑을 이야기함으로써 감동을 주었다면 디즈니사가 만든 인어공주는 인어공주가 노력 끝에 왕자님과 결혼하는 해피엔딩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 주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자신의 인생을 상상하십시오. 내 인생의 시나리오 작가는 바로 나 자신이므로 미래는 내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월트는 황무지 속에서 아무것도 생각지 못한 꿈의 동산 디즈니랜드를 상상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환상적인 공간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디즈니랜드 역시 내가 상상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설령 내가 지금 황무지에 서 있다 해도 말입니다. 세크레트 서머리. 꿈을 찾아라. 꿈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꿈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찾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래야만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하나를 이룰 수 있다. 처음부터 큰 성공을 이루려고 욕심을 낸다면 영원히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작은 성공이 모여야만 더 큰 성공이 되고 그렇게 점점 꿈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비밀의 문은 두드린 사람에게만 열린다. 누구에게나 성공의 비밀은 숨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꿈을 이루는 길이 다르기에 나만의 비밀 시나리오를 만들고 나만의 인생을 설계해야 합니다. 비밀의 문은 준비하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만 열리기 마련입니다. 이유 없는 시련은 없다. 이유 없는 시련은 없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좀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내가 넘어야 할 산과 같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된다. 스티븐 호킹은 뇌결의 병으로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만났을 때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길이 끝났다면 그 다음은 절망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의 시작인 것입니다. 나만의 세계가 꿈으로 이어진다. 남보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과 다른 세계를 가진 사람이 성공합니다.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 같은 외적인 독특함이 아니라 나만의 내적인 세계가 나의 꿈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숨겨진 나만의 피터 레빗을 찾아라. 비어트릭스 포터는 어릴 때부터 그리던 토끼 캐릭터 피터 레빗을 창조함으로써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림책 작가가 되었습니다. 나만의 피터 레빗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내 꿈을 이루게 해줄 피터 레빗을 찾아내세요. 당당히 실패하라. 성공은 실패 다음에 온다. 모든 성공은 숱한 실패 뒤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실패 속에서도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행운은 마지막 실패 뒤에도 숨어 있다. 행운의 여신은 마지막을 좋아합니다. 계속되는 실패나 시행착오도 성공으로 가는 길 위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단 당신이 마지막 성공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시나리오를 써라.
내 인생의 시나리오는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결말의 시나리오를 쓰느냐, 해피엔딩의 시나리오를 쓰느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는 내가 마음에 창조한 그대로 실현되어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소를 위한 시크릿 마지막 편을 마무리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